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며 아들 준영이와 딸 민영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 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셨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치료비, 두 아이의 학비, 생활비. 모든 것이 제 어깨로 쏟아졌으니까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되어서.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표정은 밝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제가 지켜야 했어요. 먼저 찾은 일자리는 법원 청소부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전에 법원 청소를 하고 낮에는 집에 와서 남편을 돌보고 저녁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생활비를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첫째야, 너무 무리하지 마. 요즘 너무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도 챙기셔야죠. 시어머니는 늘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남편이 사고 후에도 원망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하지만 시동생의 아내, 제 동서는 달랐습니다. 유명 로펌의 변호사인 동서는 항상 저를 깔보는 듯한 말투로 대했어요. 제가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금은 청소부 일을 한다는 것 때문이었죠. 남편이 사고 이후로는 남편한테까지도 태도가 바뀌더군요. 그 후로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만날 때마다 그녀의 시선과 말투에서 무시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남편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민영이가 26이 되었을 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딸의 홍조 띤 얼굴을 보니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물론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주말에 딸 민영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영이의 남자친구 오민준입니다. 늘 민영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 씨가 돌아간 후 민영이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민준 오빠 아버지가 판사세요. 오빠는 아직 사법시험 준비 중이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판사의 아들? 그것도 제가 매일 아침 걸레질하는 그 법원의 판사? 괜히 위축되면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판사 집안에서 저 같은 청소부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줄까요? 저 같은 사돈을 반갑게 맞아줄까요? 걱정이 앞섰어요. 그러나 걱정과 달리 민준의 부모님은 저희 가족을 만나자고 하셨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된 식당에 갔습니다.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저는 최대한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의 아버지 오태준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윤수정입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어 보이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랐어요. 그는 제가 매일 아침 법원 복도를 청소할 때 봤었던 판사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절 판사님은 절 못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청소하는 직원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니 눈여겨보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이의 어머니 김지선입니다. 이쪽은 남편 이대영입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민준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민영양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다고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진지하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기대 이상입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러다 민준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영이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순간 입이 바짝 말랐어요. 청소부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죠. 저는 법원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민준의 부모님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남편분의 사고 이후에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민영이를 키우셨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판사님의 말씀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그동안 동서에게 받았던 무시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민영이 같이 훌륭한 딸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될 것 같아요. 민준의 어머니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민준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모든 준비를 도와주셨죠. 제가 일하는 법원에서 민준의 아버지를 마주칠 때면 저는 애써 피하려고 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부인. 일찍 나오셨네요. 일이 고되지 않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때로는 그분의 집무실로 불러 커피를 대접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사함과 동시에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법원에서 청소를 하는 저와 판사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게 느껴졌으니까요. 민영이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민준이 의족을 한 남편을 배려해 계단이 좁고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진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비록 남편은 절뚝거리며 걸었지만 딸의 팔을 잡고 입장하는 순간만큼은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죠. 딸이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딸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민영이는 늘 밝았어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준의 부모님도 딸을 정말 잘 대해주셨고 저희 부부에게도 항상 존중과 배려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던 중 아들 준영이도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며느리 소영이는 간호사로 일하는 참한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어 허전하기도 했어요. 다리를 절단하고 의족을 착용한 남편은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예전 직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저는 여전히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법원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봐요. 이 서류 좀 복사해서 가져다 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서였어요. 변호사로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법원에서 만나게 되다니.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라 반가운 마음에 불렀습니다. 동서,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어? 동서는 저를 알아보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쪽팔리게 아는 척하고 지랄이야 라고 하는 혼잣말을 들었죠. 그러고는 저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형님, 쪽팔리게 아는 척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마주치면 모른 척하세요. 알겠어요? 제가 청소부랑 가족이라고 하면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 서류 다 준비되셨나요? 판사님, 즉 제 사돈 어른이었어요.
깜짝 놀라 저는 반사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사부인. 여기서 뵙네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영이와와 민준이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기로 했는데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납작 엎드리듯 인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무시하던 저와 강 판사님이 사돈 사이라는 사실에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죠. 네, 판사님. 서류 바로 준비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동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은 동서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럼 서류 챙겨서 제 사무실로 잠시 와주시겠어요? 두 사람이 사라진 후 저는 복도 청소를 계속했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동서가 당황한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퇴근길에 동서가 법원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죄송해요. 악기는 정말 실례했어요. 동서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사돈 어르신의 질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사과하러 온 것 같았죠. 괜찮아. 나도 여기서 동서를 볼 줄을 몰랐으니까. 앞으로는 아는 척하지 않을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님, 판사님께 아까 일에 대해 더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때서야 동서의 급한 사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걱정되어서였죠. 걱정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동서, 내가 청소부라고 해서 그런 취급을 안 하는 건 옳지 않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아이들의 엄마야. 동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법원에서 동서를 만났어요. 정말? 재수 씨를 만났다고? 오랜만에 반가웠겠네. 남편은 언제나처럼 관심 있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응, 변호사라고 말만 들었지 법원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근데 날 보고는 모른 척하래. 그런데 그때 마침 사돈 어른이 지나가셔서 남편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재수 씨가 많이 당황했겠네. 그럼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 근데 여보, 솔직히 마음이 좀 상했어.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자랑스러워. 청소부든 뭐든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남편의 말에 위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이렇게 차갑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동서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가족 모임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대화에서 제외시켰다면 이제는 억지로라도 공손하게 대했죠. 어찌나 얄미운지. 청소부라며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이다니. 약 한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어서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동생 부부도 왔는데 동서는 전과 다르게 저를 챙기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형님,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형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너무 과장된 친절이 오히려 불편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그냥 웃으며 받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동서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형님,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계속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저는 동서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판사님이 뭐라 하셨어? 그것보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동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보니 판사님께서 법원 직원들 사이에서 형님 이야기를 종종 하셨대요. 저한테 말씀하시길.
판사님이 형님을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서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위선적인 것 같기도 했으니까요. 동서, 내가 바라는 건 존경받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은 거지. 내가 청소부라고 해서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하고 얕은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민영이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손주를 갖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사돈댁도 첫 손주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죠. 준영이네도 곧이어 아이 소식을 전해와 우리 가족에게는 2배의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민영이네 집 근처로 자주 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법원 청소를 마치고 민영이네 집에 가는 길에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피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형님, 오늘도 민영이네 가세요? 배가 많이 불렀겠네요. 응, 이제 곧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주면 출산 예정일이야. 정말 축하드려요. 동서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영이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병원에서 작은 아기를 안았을 때 이 세상 모든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병실에 와서 손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죠. 여보, 우리 손주 봐요. 어찌 이렇게 이쁠까요? 얼마 후 준영이네도 아이를 낳았고 우리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이 모두 모여 시끌벅적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돈 어른들도 자주 놀러 오셨고 심지어 동선의 가족도 종종 방문했습니다. 동선은 이제 더 이상 저를 청소부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 앞에서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어느 날 손녀와 손자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을 때 우연히 법원 동료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지선 씨, 손주들이 정말 예뻐요. 행복해 보이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청소부라는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고 상처받았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을요. 직업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은 은퇴할 나이가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부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후배 청소 직원들을 이끄는 반장 역할도 맡게 되었죠. 남편도 간단한 수공예 일을 배워 집에서 소일거리를 찾았고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밤에 남편과 함께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여보, 우리가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그래. 하지만 당신이 있어서 모든 게 가능했어.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저도 여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평범한 법원 청소부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찾은 행복과 존중은 어떤 화려한 직함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시선이 차갑고 냉정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한 법원의 복도를 지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아가는 발걸음을 내디디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의 모든 선택이 지금의 행복한 가족을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